경자일주의 2021년 신축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일간 경금에게 신축년의 천간인 신금은 겁재가 됩니다. 겁재의 기운은 일간이 목표로 하는 것이나 가지고 있는 것을 경쟁적으로 빼앗는 기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간에게 없는 음이나 양의 기운을 보충하면서 일간의 기운을 다른 느낌에서 지지해주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간 경금에게 신축년의 신금은 같은 금기운이지만 추가적으로 음의 기운을 보충해주면서 좀 더 치밀하고 세심하게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사주원국에서 이미 비겁의 기운이 강하다면 마음의 자기중심성을 강화시키고 결과에서의 결실을 나누어야 하는 기운이 과대해지기 때문에 마음의 조급함이 생기거나 욕심이 과해지고 주변으로 돈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겁의 기운이 과대해지거나 혼재되어 작용할 때에는 그 다음의 기운인 식상의 기운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즉, 너무 다급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욕심으로 빨리 결과나 결실을 보려 하기보다는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집중하고 주변과의 소통성을 늘리며 결과에 앞서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에너지가 넘친다고 너무 방만하게 이것저것 손을 대면서 한 번에 다 이루려 하기보다 하나씩 하나씩 결실을 맺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속도 조절과 교통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일간 경금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정인이 됩니다. 특히 축토는 금기운의 고지인 만큼 금기운을 흡수하기도 하고 금기운을 지속적으로 보충해주기도 합니다. 보통 고지에 암장된 기운을 꺼내 쓰기 위해서는 그 고지의 기운이 충과 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기운을 뿜어나가야 그 잠재된 기운이 분출하게 됩니다. 일단 경자일주에게 신축년은 일간과 천간으로 금기운이 위치하면서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가 충이나 형을 당하지 않더라도 적절히 축토에 보관된 금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그 기운의 방향이 창고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창고 밖으로 나오느냐는 본인의 행동의 의지에 달려 있고, 경자일주에게 신축년은 속으로 침잠하기보다 밖으로 에너지를 뿜어내야 하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마음만 앞서기보다 실제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좋습니다. 특히 경자일주는 일지의 자수와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가 자축 합을 이루어 토기운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치고 나가는 식상의 기운이 줄어들고 유지하고 버티려는 인성과 비겁의 기운이 커집니다. 이는 비유를 들자면 댐에 물도 가득 차 오르고 있는 중에 비까지 내리는데 수문은 열리지 않고 있는 형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국이 에너지의 흐름 없이 멈춰 있게 된다면 마치 댐에 갇힌 물이 폭우와 함께 한 번에 범람할 수 있는 것처럼 됩니다. 따라서 댐의 물이 수위를 조절하면서 적절히 수문을 열고 물을 내보내듯이 에너지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수문을 너무 과하게 열면 또 그 나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절히 에너지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결국 경자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너무 생각에 머무르거나 해오던 흐름을 유지하려고만 하지 말고 새로운 일에 조금은 충동적으로 도전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생각에만 머무르면 행동에서의 타이밍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0%만 생각하고 행동에 옮긴 후 그에 맞춰 다시 조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자일주에게 신축년은 논어에 나오는 2번 정도 생각하면 충분하다는 말인 제사가의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한 해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자일주는 2020년 경자년에 너무 말과 행동이 앞서가지 말고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었는데, 2021년 신축년에는 오히려 반대로 일단 말과 행동이 조금은 앞서가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언가 마음속이나 자신의 영역으로만 침잠하려는 흐름을 적절히 밖으로 끌어내려고 노력할 때 균형이 잡히고 또 그 다음의 흐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화개살입니다. 화개살은 열매를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는 느낌이 있는 살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흐름에 비유하자면 역마살은 열심히 활동하고 성장하는 단계이고, 도화살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단계이며, 화개살은
열매를 거두고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화개살은 보통 모두 토기운이 됩니다. 토기운은 생명이 커나가는 근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명이 끝나는 무덤도 됩니다. 따라서 화개살의 기운은 탄생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사유의 기운이기도 하면서 그 안에 저장된 다양한 결실의 재능들이 함축되어 있기에 겉으로 표출된다면 또 나름의 큰 명예가 따라오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경자일주는 일지에 도화살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년의 흐름에서는 화개살이 들어오면서 도화살의 기운을 밑으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무언가 생각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고 싶은 일주의 본질이 뒷발목을 잡히기 때문에 우울감이나 고독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자일주는 신축년의 흐름에서 화개살의 기운을 긍정적으로 발현시키자면 내면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표출하려는 노력을 이어가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만의 생각이나 고독감에 파묻혀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철학적 사유나 종교적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경자일주의 일주적 본질 자체가 무언가 내면에만 머물러 있는 일주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운세 흐름에서 기운이 내면으로 끌어내려지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밖으로 뿜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좋습니다. 다음으로 경자일주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천을귀인의 기운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천을귀인은 중정이 잘 갖추어진 합리적인 기운이고 예측 가능한 기운입니다. 따라서 경자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천을귀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저울을 든 것처럼 균형 있게 행동하면 좋습니다. 중정이 잘 갖추어지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한쪽으로만 기운이 치우치고 뭉쳐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자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의지를 가지고 몸을 움직이는 만큼 사주와 운세의 균형이 잡힐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것과 자신의 생각만을 품으려 하지 말고 좀 더 그 영역을 확장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발을 경청하면서 자신의 기운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경자일주의 일간 경금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묘의 흐름에 해당합니다. 묘의 흐름은 묘지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만의 영역에 갇히거나 자신만의 영역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쁘게 말하면 모든 것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인색하고 고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좋게 말하면 자신의 영역이 확보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계절 기운의 흐름에서 금기운의 고지에 해당하는 만큼 일간 경금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묘고가 되어 더욱 일간의 기운을 뒤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경자일주는 일지에 자수 상관의 기운을 깔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산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인성의 기운이 작용한다면 상관의 발산적 기운을 조절하면서 균형을 잡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인성의 기운이 너무 과해져서 상관의 기운을 죽이게 되면 오히려 경자일주의 본질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꾸준히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좋고 자신의 영역 안에만 머물지 말고 두루두루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하고 수다를 떠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신축년 한 해 동안 사주의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면 경자일주의 본질인 상관의 느낌이 훨씬 더 정제되고 세련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